왜 우리는 지금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대계 철학자 마르틴 부버의 사상에 귀 기울여야 할까요? 초연결 시대라고 불리는 지금 우리는 왜 역설적으로 더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고작 1.5초 만에 한 인간을 데이터 집합으로 환원하고 있습니다. 0.5초 만에 사진을 스캔하고 우리는 이것을 인연을 찾는 행위라고 부르지만 실상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 불과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1.0초 동안 상대의 스펙과 직업을 확인합니다. 저는 이 순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저 사람을 누군가로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무언가로 대하고 있는가? 마지막 1.5초가 되면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스와이프하며 관계를 결정합니다. 마르틴 부버는 이러한 행태에 대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짧은 찰나의 과정이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변질시키는지 성찰해 볼 때입니다. 초연결 시대의 역설은 명확합니다. 연결망이 촘촘해질수록 우리의 고독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SNS를 통해 우리는 역사상 가장 빈번하게 메시지를 주고받고 수천 명의 팔로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연결성은 극대화되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고독감 지수는 한국인의 경우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에 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의 2023년 조사 결과가 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결국 수치화된 연결의 극대화가 오히려 진정한 만남의 부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20세기 실존주의의 거장 마르틴 부버는 교리가 아닌 만남에 주목했습니다. 그의 사상의 뿌리에는 동유럽 유대 신비주의인 하시디즘이 있는데 하시디즘은 신앙은 교리의 암기가 아니라 진정한 만남이다라고 강조합니다. 부버는 시오니즘 운동과 나치 독일의 위협이라는 시대의 균열 속에서 인간관계의 본질을 깊이 탐구했습니다. 그 결과물 중 하나가 바로 1923년에 출간된 나와 너라는 책입니다. 이 얇지만 강력한 선언문은 20세기 철학, 심리학, 사회학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죠. 부버는 인간은 어떻게 서로를 만나는가, 그리고 나와 타자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부버는 인간 존재를 결정짓는 두 가지 근본어, 즉, 나 그것과 나 너를 제시합니다. 먼저 나 그것 관계는 세계를 경험하고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상대를 분석하고 측정하며 범주화하는 데이터로 여기는 것이죠. 그 결과는 정보의 축적으로 이어집니다. 반면 나 너 관계는 타자를 목적 그 자체로 마주하는 방식입니다. 상대를 온전하고 전체적인 존재, 즉 현존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는 진정한 만남으로 귀결됩니다. 부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그것 없이는 인간이 살 수 없다. 그러나 나 그것만으로 사는 자는 인간이 아니다. 우리 삶에 두 가지 관계 모두 필요하지만 균형이 중요함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플랫폼 자본주의는 철저히 나 그것의 관계를 보상하고 강화합니다. 첫째, 플랫폼은 우리의 편집된 자아를 부추깁니다. 인간이 가진 고통, 혼란, 모순 등 입체적인 부분은 삭제되고 완벽하게 가공된 모습만을 보여주게 됩니다. 둘째, 데이터 최적화를 통해 효율성과 측정 가능성을 위해 인간을 마치 상품 목록처럼 나열합니다. 결국 플랫폼은 상대방의 정제된 이미지, 즉, 그것만을 소비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정보로 연결되어 있다고 믿지만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는 진정한 만남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번아웃은 단순히 피로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번아웃은 우리가 서로를 자원으로 대할 때 감염되는 질병입니다. 조직의 관리 방식이 인간을 교체 가능한 KPI와 수치로 평가할 때 비인격화가 발생합니다. 크리스티나 마슬락의 1982년 연구가 이를 뒷받침하죠. 이 비인격화는 동료나 고객을 처리해야 할 케이스로 취급하는 상호 사물화로 이어집니다. 그 결과가 바로 실존적 고독감을 동반하는 번아웃입니다. 번아웃을 해독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평가의 대상이 아닌 한 명의 온전한 인간으로 존재함을 감각하는 순간, 예를 들어, 요즘 힘들지 않아? 와 같은 진실한 질문 하나가 번아웃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허공에 대고 각자의 독백을 외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백적 대화에서는 상대가 설득할 사람이 아니라 격파할 적이 됩니다. 자기 주장만 강화하는 닫힌 소통이죠. 현재 X, 즉 트위터의 댓글 전쟁이나 진영 논리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반면 기술적 대화는 실용적 목적을 위한 정보의 건조한 교환에 불과합니다. 업무용 메신저가 여기에 해당하죠. 그러나 진정한 대화는 상대를 온전히 현존하는 존재로 마주하며 서로가 변화하는 교환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상대를 그것으로 대하는 사회는 필연적으로 스스로도 그것이 되는 존재론적 빈곤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를 통제 불가능한 온전한 세계로 마주할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타자성, 독일어로 안더스하이트의 개념입니다. 상대방은 내 예상과 데이터를 항상 초월하는 깊이를 지니며 이 예측 불가능성을 수용할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됩니다. 부버는 모든 진정한 인간적 만남 속에 궁극적인 신성, 즉 영원한 너, 에비게스 2가 깃들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를 예측 가능한 데이터로 환원하지 않는 이러한 태도는 에마니엘 레비나스의 타자론과 칼 로저스의 1957년 인간중심 심리치료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이 직면할 세 가지 위기는 모두 하나의 근본 원인에서 기인합니다. 첫째, 관계 빈곤의 심화입니다. 1인 가구 35% 시대에 청년층의 고독사가 증가하는 현실은 연결의 양이 아닌 질의 붕괴를 보여줍니다. 둘째, 플랫폼 자본주의는 배달 앱부터 SNS까지 인간을 최적화 가능한 데이터로 훈련시키는 시스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극단적 양극화는 세대, 젠더, 정치적 갈등 속에서 상대를 나 너로 대하기를 포기하게 만들며 대화 불가능성을 초래합니다. 이 모든 위기는 단 하나의 철학적 결핍, 즉 나 너 관계의 질적 상실에서 비롯됩니다. 알고리즘의 세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반항은 바로 멈추는 것입니다. AI와 알고리즘은 나 그것의 영역, 즉 데이터, 효율성, 최적화의 영역을 인간보다 훨씬 완벽하게 지배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행위는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화면을 내려놓고 스펙 확인을 멈추고 상대의 눈을 보며 그 사람 전체를 마주하는 사이의 복원이 필요합니다.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효율을 내려놓는 바로 그 순간, 그것은 나 너로 전환될 가능성을 얻게 됩니다. 마르틴 부버의 사상에 더 깊이 다가가고 싶다면 이 독서 지도를 추천합니다. 입문 텍스트로는 1929년작 대화를 권합니다. 진정한 대화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풀어낸 아름다운 산문이죠. 핵심 텍스트는 물론 20세기를 뒤흔든 압축적이고 시적인 철학 선언문, 표재명 교수님의 번역본 나와 너입니다. 더 심화된 연구를 원하신다면 모리스 프리드먼의 전기, 마르틴 부버의 삶이나 강학순 교수님의 연구 논문, 그리고 하시디즘 이야기를 담은 바알 쉔 토브의 전설을 추천합니다. 부버는 진정한 존재는 사이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사상을 통해 우리 삶 속 진정한 만남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